반갑습니다. 이도경의 입시 리포팅의 이도경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제가 일반고 학생들 자연계열, 일반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간으로 전자전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연계열, 공학계열에서 이제 메디컬을 제외하면 가장 인기가 좋은 학과죠. 그리고 반도체라는 요 네임, 이름을 붙여서 이제 학과를 새로 신설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관심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는 학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들에서는 이제 계약학과들 역시나 전자, 전기, 반도체, 디스플레이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주요 대학들의 학과를 좀 살펴보면 이제 서울대학교는 전기전자공학부, 그리고 첨단 융합학부로 입학했을 때 이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전공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수하게 된다면 이쪽 계열에 해당이 될 거예요. 굉장히 높은 학과죠.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전기전자 지능형 반도체, 그리고 계약학과인 시스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융합. 고려대학교도 전기전자 더해서 반도체 공학, 차세대 통신, 스마트 모빌리티가 이제 계약학과고요. 서강대학교도 전자공학,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공학이 이제 계약학과입니다. 그리고 성균관대도 전자전기, 반도체 융합공학. 여기는 계약학과가 아니에요. 계약학과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 그리고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지금 삼성전자와 계약이 되어 있죠. 한양대학교도 융합전자, 그리고 전기공학, 반도체 공학과가 이제 계약학과고요.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등등 전기전자는 모든 학교에서 개설이 되어 있고 열려 있고요. 그리고 선발 인원도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미래정보 디스플레이 학부가 서울 캠퍼스에 있고요. 전자공학, 반도체 공학, 생체의공학은 이제 수원 캠퍼스, 국제 캠퍼스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생체의공학과는 약간 바이오 느낌이 있어서 생물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는 전자 계열로 보시면 되고 전자공학대학에 같이 속해 있는 학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건대, 동대, 홍대, 숙명여대 역시나 전기전자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 간혹 보시다 보면 소재가 들어있는 학과들이 있어요. 반도체 소재, 혹은 아니면 뭐 이제 전자 소재가 들어가는 학과들은 사실 화학을 좀 필요로 하는 학과들입니다. 이어서 이제 계약학과들의 이제 기업체를 살펴보게 되면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가 삼성, 그리고 디스플레이 융합이 LG 디스플레이고요. 고려대가 SK 하이닉스, 삼성, 현대자동차,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죠. 여기와 계약을 맺고 있고요. 서강대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성균관대는 삼성, 한영대는 SK 하이닉스와 맺고 있습니다. 이 학과들은 사실 입결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던 확인할 수 있는 입결에서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좀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일반고 학생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주로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뭘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매우 어렵다라는 거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요 대학들만 살펴봤는데 사실 경기권 주요 대학들도 굉장히 많은 학교들에서 반도체라는 이름을 넣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가 융합반도체 공학, 그리고 아주대학교도 지능형 반도체, 인하대도 반도체 시스템 공학,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학,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이 반도체 공학, 그리고 명지대도 반도체 공학, 가천대도 시스템 반도체학과, 그리고 반도체 대학에는 지금 반도체 공학과 전기전자공학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수도권 주요 대학들에서 반도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관심을 좀 이끌어내고 그리고 입결을 좀 끌어올리는 효과들이 있다. 이거는 대학의 입장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들은 사실 입결이 거의 비슷해요.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으로 거의 고정인데, 요 중위권,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눈치 싸움을 좀 합니다. 어차피 들어가서 배우는 것은 비슷비슷할 거고, 그리고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률을 좀 보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쟁률을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천대 반도체 대학은 올해 이제 전자와 이제 반도체 공학을 합쳐서 선발을 하거든요. 과거의 입결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새로 학부를 개편했기 때문에 좀 변수는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불안함을 느끼고 지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경쟁률이 초반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보셔야 되는 그런 학과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서울 주요 대학들의 이 학과들의 과학교과의 이제 핵심 권장 이수 과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대학교 전기전자는 물리 2, 그러니까 물리 1, 2를 이수할 것을 핵심으로 지정을 해뒀고요. 첨단 융합학부는 제가 이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전공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물리 혹은 화학을 이제 이수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연세대 보시면 물리 1, 2의 화학 1, 디스플레이 융합공학 말씀드렸지만 디스플레이는 소재를 좀 다루기 때문에 여기는 화학 1, 2까지 함께 핵심으로 지정을 했고 권장에 물리 2가 들어가 있다. 고려대학교는 전기전자 차세대 그리고 반도체가 물리 1, 2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는 물 1, 2와 화학 1, 2를 지금 이수할 걸 권장하고 있어요. 중앙대학교 전기전자와 융합공학부는 지금 물리 1, 2 전기전자는 물리 1, 2 화학 1 그리고 융합은 물리 1과 화학 1, 2 그리고 물리 2까지 이수할 걸 권장하고 있어요. 융합공학부를 들어가셨을 때는 반드시 전기전자 쪽으로 이제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전공들을 좀 더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물리, 화학 1, 2를 다 이수할 것을 좀 권합니다. 경희대의 경우에는 물리 1, 2와 화학 1까지 이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소재가 들어가 있거나 디스플레이 쪽은 화학 1, 2까지 이수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요 대학들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 컷과 70% 컷은 보여지는 이 컷은 이제 어디가 그리고 대학교 입학처에서 발표한 성적을 가지고 제가 범위를 정해 놓은 거고요.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정말 평범한 일반고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학군지 일반도 아니에요. 뭐 서울의 대치동에 있는 모 여고 이런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고 기준으로 이 학과들을 지원하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국수 영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성적이 되면 지원해 볼 만하다 정도의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대 일반 전형은 지금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30% 이하죠. 그래서 1.3등급. 사실은 직윤 받아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서울대 직윤도 역시나 1.11에서 1.29 굉장히 높은 등급을 보여지고 있고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1.5에서 1.6등급 정도.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보시게 되면 뒤에 꼴이라고 하는 즉 낮은 등급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지금 서강대가 4.16, 성균관대가 4.06, 한양대가 3.35 등급이죠. 여기는 결국은 일반고 학생도 아니고요. 여기는 자사나 특목, 자사 중에서도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이 제법 많이 관심을 갖고 합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1.5등급, 1.6등급 이내에는 들어야 뭔가 좀 경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중앙대의 경우는 1.8등급, 경희대학교는 2.2, 그리고 이화여대 서울시립대학교도 2.1등급 정도 되면 지원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건국대, 동국대, 그리고 홍익대, 숙명여대는 지금 2.5등급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건대와 동대는 지금 데이터상으로 확인될 때 2.5등급까지 가면 위험해요. 여기는 2.2등급 이내에는 들어서야 여러분들이 불리하지 않겠다고. 홍익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발표한 2.49등급 그 이상, 뭐 2.5, 2.6등급들도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면 충분히 지원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숙명여대도 2.5등급 정도입니다. 이어서 이제 서울 중위권 그리고 경기권 대학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딱 표를 보셨을 때 혹시 제가 앞서 영상을 드렸던 기계나 화학을 보시고 온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빨간 선이 위쪽에 형성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국민대도 2.83에서 3.47, 숭실대도 끝선이 3.61, 그리고 세종대 3.53, 단국대 3.58 등급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일반고가 아닐 텐데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학과들이 국민대 2.9, 숭실대 2.6, 세종대 2.6, 단국대 2.8, 그리고 아주 인하대도 2.8등급, 서울과기대도 2.7, 광운대도 2.9등급 정도가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불리함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꼬리가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학군지 일반고, 즉 교육 수준이 높은 일반고 학생들이나 지역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인재들,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합격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 중위권 밑에 대학들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일반고의 비율이 약 70% 정도가 되니까 70% 컷 기준을
삼아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전자전기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50% 컷까지 좀 보셔야 여러분들이 합격 확률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양대 에리카도 보시게 되면 3.13에서 3.73 등급까지가 50에서 70% 컷인데 실제 합격생들의 다수는 3.2등급, 가천대도 3.2등급, 경기대도 보시게 되면 3.76에서 4.12등급인데 실제는 3.8등급, 그러니까 3점 중후반대에서 주로 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좀 보수적으로 이 입결을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합격생들의 성적 좀 상세 뜯어보도록 할게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성한에 합격한 학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급입니다. 수학, 국어가 1.25등급, 그리고 수학이 1.09등급이에요. 굉장히 우수하죠. 영어도 1.27, 과학도 1.51 등급이에요. 원점수를 보시게 되면 수학이 96.9점, 거의 뭐 만점에 가깝고요. 과학도 97.1점 정도가 돼요. 학생들 보시고 야, 이 정도가 되면 왜 여길 와? 그냥 의대를 가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메디컬을 가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역시 수능 최저 때문에 그래요. 수능 최저 때문에 맞출 수 있으면 메디컬 가겠죠. 하지만 그런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친구들이 결국은 상위권 대학교 전자전기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머무른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입결을 보인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시립대, 건대, 홍대를 보시더라도 수학은 1.87등급의 원점수 평균 91점, 과학도 2.0등급의 91.2등급이에요. 자, 여기 과학 등급에는 물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물리를 거의 다 이수를 하고 들어왔겠죠. 근데 물리는 학교에 따라서 수강자 수가 굉장히 적어요. 뭐 50명, 70명인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등급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곳에서 결국은 2.0등급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과학 교과도 굉장히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서울과기대, 그리고 경기권 주요 대학인 단국, 아주, 인하를 보시게 되면 수학이 2.52등급의 원점수 84, 그리고 과학도 2.44등급의 원점수 88점, 거의 원점수가 85점을 넘어서고 90점에 준하는 그런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연계열 공대 학과 중에서는 가장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친구들이 모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수 과목에 대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과목이 정말 중요하냐, 그리고 혹은 상담할 때 제가 화투를 이수하지 않았는데, 물투를 이수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불리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불리합니다. 제가 샘플을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이 학생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라인에서 추가 합격도 거의 문을 닫고 들어간 학생이에요. 추가 합격 굉장히 후순위에서 들어간 학생인데 국수 영과의 평균 등급이 1.5등급대예요. 그리고 국어가 1.6, 심지어 수학은 1.3등급이에요. 그리고 과학도 1.6등급, 굉장히 우수하죠. 수학 교과의 세부 성적을 보시게 되면 1학년 1학기 수학은 95점의 1등급, 그리고 2학기도 93점의 1등급으로 우수하고요. 2학기 때 수학원은 91점의 2등급, 그리고 수투와 학통은 95점을 넘어서는 매우 우수한 1등급이에요. 그리고 미적분도 93점의 2등급. 미적분은 수강자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기하를 이수를 안 했어요.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대학들 대부분에서는 미적, 기하, 확통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걸 권장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학교과에서도 1학기 때 통합과학이 1등급에 95점, 2학기 때가 등급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원점수는 92점 정도로 좀 선방을 했고요. 화학, 물리, 원은 화학이 1등급 95, 그리고 물리가 94점의 2등급, 괜찮아요. 화투까지 이수를 했는데 물투를 이수를 하지 않았어요. 자, 이 친구는 아마 원서를 쓸 때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수학 성적이 워낙 좋고 과학 성적도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했는데 추가 합격 거의 꼴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수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사례는 동국대, 숭실대, 그리고 국민대, 서울과기대 라인에서 합격하는 학생이에요. 전체 교과 성적은 2.8등급, 그리고 국어, 수학도 2.7등급, 과학은 2.4등급, 2점 중후반대 정도로 그냥 양평이하다 정도로 보일 수 있는데 전형적인 우리가 우상향,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상향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성적이 좀 올랐다라고 하는 게 85점 3등급에서
90점 2등급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확실히 점프를 하셔야 돼요. 1학년 1학기 때 1학년 때 보시게 되면 수학이 65점, 63점에 4, 5등급이에요. 근데 2학년 때부터 수원이 78점,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2등급 되고요. 확통 93점에 2등급, 그리고 수투도 85점에 2등급. 확실히 성적이 올랐죠. 그리고 미적분 기하는 97점에 1등급으로 그냥 정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시려면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하나 고급 수학도 93점, 99점의 A등급. 그러니까 수학 관련된 교과 성적이 계속 상승해서 경쟁력을 쌓은 거죠. 과학 교과를 보러 가시게 되면 등급 지표상으로는 지금 2, 3등급으로 우수하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일단 수강자 수가 적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물리 같은 과목 수강자 수가 적다고. 근데 원점수는 다 90점을 넘어서는, 물원, 화원은 95점, 96점, 그리고 물투도 95점 정도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여줬어요. 이 친구가 결국은 추가 합격도 아니고요. 최초합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학교 라인에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을 보실 때는 이렇게 보셔야 되고, 수학 성적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과학은 물리 과목 등급 좀 낮으셔도 괜찮아요. 원점수 90점 넘기시면 경쟁력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공대에서 굉장히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확인해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중위권 및 경기권 주요 대학에서는 지금 관련 학과들이 좀 많이 열려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눈치 싸움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쟁률을 보고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위권 대학에서 대학 어디 가나, 그리고 대학 입학처에서 발표하는 입시 결과를 보실 때 70%까지 내려가시면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50% 선 정도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합격 가능성,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합격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